기댈 건 혐한 뿐인데 한국은 오히려 들어오라 하고 외통수에 걸려버린 일본입니다. 강제노역 배상압류 현금화 조치가 4일 법원에서 내려집니다. 당장 현금화가 되지 않고 4개월, 길면 6개월 정도 시일이 걸립니다. 뉴스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아 일본은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배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한국은 삼권 분립을 내세워 행정부가 법원 판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주장해 쟁점에 대한 해결이 어렵다고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국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듯 보입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이 내용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일본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내어놓았고, 법원에서 압류자산을 현금화해도 일본 기업에 실제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을 일본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외교적 해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단지 1965년 청구권 협정 때문에 이웃 국가인 한국과 불편함을 계속 이어가려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 의견대로 하면 종료되지 않고 계속 돈을 요구할 것이라는 걱정 때문일까요? 1965년 한일 기본협정이 흔들리는 결과를 원치 않기 때문일까요? 잠시 살펴보면 2016년 일본은 위안부를 해결한다며 10억 엔을 출자했습니다. 스스로 한일 청구권 협정을 부인한 것입니다. 이 기금을 내는 일본이 무엇을 바라는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보상이 아닌 지워지는 지우개 역할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를 더 거론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한반도에 일본이 재진출하려 해도 반일 정서가 강하면 일본 관점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이겨내야 하고, 이겨낸다 해도 일본이 원하는 교두보로서 한국이 되기가 어렵지만, 반일 정서가 약하면 또 토요타 재단으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는 낙성대 연구소, 식민지를 미화하는 단체죠. 뉴라이트, 한민족은 민족적 열등민족이다, 이런 주장하는 단체죠. 낙성대 연구소, 뉴라이트 같은 단체나 이 단체에 속한 인물들이 정재계와 학계 주류로서 한국 역사 교과서나 정부 정책에서 일본이 원하는 한국 내 일본에 의지하는 정서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교과서를 통해 제국주의 시절을 사실상 미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도 비슷한데, 동북공정이란 정책이 최종 반영된 것이 교과서입니다. 일본은 한국 교과서를 통해 반공을 강조하고 친일 문제를 덮고자 했습니다. 이전 정권에서 무척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국내에 많은 인문학자가 일본 계열 재단이나 기업에서 금전적 지원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으며, 일본이 원하는 역사관을 주저없이 발표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주장을 그동안 정치권에서 동조하고 있었고, 겉으로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경제 대통령 박정희를 내세우고 6.25만을 부각하고, 한일 협정에서 일본 자금이 있었기에 한국이 발전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지금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와서, 일본은 보복 운운하지만 이미 보복을 했습니다. 작년 무역 보복이 1차라면 이제 2차 보복을 준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작년 무역 보복 당시 일본은 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개헌 의석을 얻고 한국을 근본적으로 밟아버릴 두 가지 목적으로 보복을 결정했습니다. 일본에선 한국과 한민족을 비하하는 정서가 최고조에 달했고 아베 지지율은 급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선거에서 개헌 의석을 얻지 못했고, 한국이 민관이 함께 강하게 대항하면서 일본이 그동안 한국 내에서 구축한 친일 세력 실체가 드러났으며, 가장 원치 않았던 전 세대에 아우르는 반일 정서가 그것도 당당한 자신감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선거에서 개헌 의석도 얻지 못하고 친일을 숨기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를 장악하던 친일 세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렸으며, 모든 지표에서 한국보다 일본의 경제 타격이
더 크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세계를 뒤덮었고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연기해야 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코로나에 대응하는 한일 정부 대응 차이는 아베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부터는 참으로 이상한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한국이 의료 지원을 일본에 해주어야 하느니 안 하는 일을 두고 한일 양국에서 공방이 벌어졌는데 일본이 도움을 받아야 한다 안 한다는 논쟁 자체가 일본 정부로서는 백해무익한 논쟁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한국의 수출 감소나 GDP 성장률 감소를 거론하며 한국 경제가 무너질 거라는 일본 기사엔 한국보다 적어도 3배 이상 나쁜 일본 경제 실적이 오히려 주목받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연에 한미 동맹 파기 가능성을 기사화하는 기사엔 미국에 당당하게 협상하는 한국 정부 모습과 아베의 굴욕적인 모습이 대비되어 버립니다. 한국을 비하하고 깎아내리려 하는 기사는 지금도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국 이전까지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수출 보복으로 3개월 이내에 한국 반도체가 주저앉거나 한국 정부가 항복하거나 한다는 시간이 지난 작년 10월 이전까지는 일본 언론과 일본 정부가 원하는 대로 일본인에게 전달되었고 호응이 나타났지만 작년 10월 이후부터 시간이 흐를수록 변치 않고 성장만 했던 혐한 사업이 점차 몰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올해 1사분기, 2사분기 일본 케이블 TV 드라마, 영화 시장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휩쓸고 있고 교류가 중단된 코로나 전국임에도 K-팝과 패션 등 한국 문화의 점유율이 높아졌습니다. 한류에 대해 비판하던 언론 기사도 포기한 것인지 이젠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일본 정부는 혐한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강제징용 판결 현금화는 좋은 소재이고 지지율이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아베 내각의 다른 카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베 재임 기간에 국가부채는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2위 국가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제 1일 1,500명을 넘나드는 코로나 확진자는 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혐한 카드 외에 지지율을 반등시킬 카드가 없습니다. 한국인이 대한해협을 넘어오면 모두 사살해야 한다는 전범기업 집안 출신 아소다로 부총리가 최근 세를 부풀리고 결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참 답이 없는 일본 우익들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일본은 혐한 정책을 지속할 것입니다. 예고한 보복도 할 것입니다. 한미 간 이간질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오늘 미국이 WTO에서 의견을 내었습니다. 역시나지만 일본 무역보복이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WTO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2019년 10월 독도 훈련에 대해 한국 정부의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던 미국입니다. 한국 정부의 단호한 반발로 인해 올해 독도 훈련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지만 1949년 미국이 발표한 에치슨 라인은 아직도 미국이 명백히 원칙으로 삼는 동아시아 안보정책입니다. 일본은 한국이 예전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미국도 한국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굽히고 사정하던 모습을 두 나라는 원하지만 이제 그런 시절이 오지 않을 거란 것을 미국과 일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혐한 정책을 할 것입니다. 전후 잃어버린 속칭 사무라이 정신을 일본에서 부활시킬 방법이 혐한과 한국과 대립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누르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만 있다면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주권을 일부 찾았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군사적으로 무장시켜 미국의 국방비 부담은 줄이면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정책에서 한국도 스스로 무장하도록 유도하는 모습으로 정책이 조금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일본이 원하는 모습은 아니어서 보이지 않게 미국에 그러지 말라고 압박하겠지만 미국 입장에서 전작권과 한미연합사령부 지휘권을
한국에 넘겨주게 된 이후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안위를 위해서도 한국 군사력은 급속히 강해져야 합니다. 미국이 의도하든 안 하든 우리는 지금도 약하지 않지만 더 강해지려 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키려 해야 합니다. 자주국방 의지가 강한 국민이 사는 나라는 주변국에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국가들의 스트레스는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스트레스는 외부로 돌려 풀려고 합니다. 주권의식이 약하고 자주국방 의지가 빈약하면 대한민국과 한반도가 놀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보복은 반드시 있겠지만 우리 한국은 스펀지처럼 충격을 흡수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한층 성장하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8월 15일에 모여 문재인을 탄핵하자는 광고를 보았는데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모이게 하려는 이유는 목적이 탄핵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처럼 탄핵을 이야기할 문재인 정부가 반헌법적인 일도 한 적이 없고 법적으로 탄핵할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명목상 집회 목적을 탄핵으로 한 이 행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에 혼란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 혼란은 코로나의 확산이겠죠. 대규모 군중집회 이후 방역 실패는 어쩌면 필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계획 뒤에 일본이 없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듯합니다. 코로나 방지보다 더 중요한 사항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중국, 일본에 이은 국지성 폭우로 많은 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고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인 이런 때 대규모 군중을 모으려는 집회입니다. 지금 방역이 무너지면 현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다.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지면 현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정상적인 한국인이 할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